예, 이제 날씨가 아주 더위를 느끼는 정도까지 여름에 빨리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. 오미크론이라는 사태에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려난 시중이 글쎄요, 밤거리 좀 나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조금 더 일찍 합리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. 7월 24일 하소경의 단도직입. 오늘 또 우리 함께 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국민 계층, 이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,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원래 인류 역사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, 말하자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,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자, 이 사이의 관계로서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 결국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,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그래도 빼앗길지언정 빼앗는 힘 있는 자들에게 의지해서 모여 사는 게 좀 낫다. 이렇게 해서 뭉쳐진 것이 부족 집단이고 결국 국가까지 발전한 거 아닌가. 이런 이제 국가 발전론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. 결국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불균형한 세력 사이에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국가라는 사회. 이 사회 속에서는 좀처럼 두 집단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그 두 집단 사이에서의 괴리를 좀 좁혀보기 위해서 태평성대라는 이상향을 꿈꾸기도 하고, 그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을 성군이 좀 됐으면, 현군이 됐으면 해서 성군이라는 등 현군이라는 등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느 정도 위선적인 그런 역사를 인류가 축적해온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러지 말고 아예 왕이라는 거 없애고 민주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온 이 국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치제도를 만들어 보자. 여기에까지 이르렀던 거지요. 그렇게 되면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 그런 것이 따로 있을 일도 없고 통치하는 자, 통치를 받는 자 사이에서의 괴리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.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결국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 이러한 두 집단 간의 괴리가 얼만큼 존재하느냐,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크냐 작으냐, 이거에 의해서 그 사회가 야만에 가깝냐 후진적이냐 아니냐, 이것을 측정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와 그에 의해서 피지배를 겪어내야 하는 자, 그 사이의 괴리, 이것이 멀고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야만적이고 후진적이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겠죠.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사회냐 하는 거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장면,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장면이 또 신문지상에 등장을 했습니다. 지난 4월 20일 청와대의 전직 국무총리하고 이제 장관들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일을 했던 요인들 50여 명이 모여서 오찬을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함께 일했던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. 이런 이제 머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.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정부 끝날 때 되니까 계속 증가하던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벼랑아 똑똑똑똑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도 그냥 벼랑아 떨어지고 참 이 하늘이 낸 정부가 돼서 그런지 그런 권력이 돼서 그런지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나.
아무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적인 촛불 집회, 국민의 탄핵소추,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라고 이제 자화자찬 같은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그러고요. 정세균 전 총리는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이제 추임새를 바쳤다고 합니다.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제 퇴임 후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도 가고 영남 알프스에 등산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개, 고양이, 닭을 키우며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사를 했다고도 합니다. 글쎄요, 이러한 이들 간의 대화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적어도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들은 대선에서 패배를 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집단들이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한 반성이나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말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, 검수완박 같은 이런 사고로 이제 마주서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놓고 대립하는 각 뭐 이런 것들, 이런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의 사정이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참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고려한 나라를 위한 걱정 같은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. 글쎄요, 제가 좀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라면 참 우리로서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지만 역시 늘 부족한 게 있는 법이고 많은 숙제를 뒤 정권에게 넘겨주게 된 데에서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. 뭐 이런 인사 정도, 이런 인사치레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.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위난한 정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풀려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능력에 의해서 힘들이지 않고 극복되는 미래, 그런 미래를 기원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전혀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이 나라의 한쪽 편이 마치 빙산 같죠. 뭐 요새는 빙산도 녹는다고 그러는데 이 빙산은 녹지도 않는 이런 빙산 같은 자기 독선이 요지부동으로 그 자세를 바꿀 요만한 기미조차를 보이지 않는 때에 이 나라에서 지금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공념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하물며 자신이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주거지가 양산 아닙니까?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또 대구 쪽이고 이 이웃 간에 이제 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 대목에서까지 촛불 탄핵 이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서는 곧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될 양반인데 이 양반의 사고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일까? 이거를 짐작하고 참 헤아리기가 힘듭니다. 워낙 뭐 인격 구조가 서로 완전히 다른 타인들끼리 그 심리적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.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까? 청와대에서 한 이런 언어들이.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들어도 상식적으로 들리질 않는다. 그럼 그렇게 끝까지 촛불 탄핵 강조하고 나는 정당했고 내가 정당했다고 강조하는 건 너는 부당했어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는 건데 그래서 둘이 편안하게 이웃 간에 만나치겠습니까?
과연 이 곧 전 대통령이 될 이 양반의 바람대로 통도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고 영남 알프스를 자유롭게 등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러한 이 양반의 언어들이 또는 이 양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집단의 언어들이 그들의 순진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, 아니면 도저히 물러서면 죽는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비인격적인 파렴치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권력과 국민들의 정서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이와 같이 엄존하고 있다라는 사실, 이것만은 이 장면을 놓고 봐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 같다.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의 야만성과 후진성을 느끼게 되는 거, 이것이 정말 채널 24K로서는 슬프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러한 아픈 우리의 현실, 이것이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하고 그리고 무너뜨려야 하는 장벽이라는 것, 그 무게에 가위가 눌리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. 곧 이어서 새로 출범해야 되는 정권, 윤석열을 대표자로 하는 정권, 그들은 이러한 현실 인식부터 분명히 하고 국민과의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괴리를 없애려고 하는데 총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